좋아요. 됐어.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을 오늘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어요. 그리고 다음 강의 시간은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당연히 오늘은 밤, 그 다음 시간에 밤 해서 6월 19일 목요일 2시 학교에서 그 대면 수업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정리해서 공지사항으로 블랙보드에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시고 오늘 그 정리할 내용들은 그리고 참고로 시험은 오늘 했던 것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것 파트 2로 나누어서 파트 1에 40문제, 파트 2에 40문제, 사지선다형과 주관식 합쳐서 모두 일단 80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변동사항은 없겠지만 혹시 변동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고요. 그 80문제를 모두 1점으로 계산해서 80점, 그리고 10점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기본 점수 베이스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나머지 10점은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 출석 다 그 체크를 해놨으니까 출석 점수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우리 그 학기 초에 시작했던 생태계와 건강 그 자료입니다. 생태계 구조와 기능,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생태계 구성 체계, 개체군 분집, 생태계 경관, 생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목차이면서도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항상 목차만 알아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안다. 목차가 중요하다는 것. 나는 목차는 그냥 넘기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목차의 중요성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생태계 구조에는 뭐가 있었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이 생태계 구조였고, 기능에서는 여기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이런 것들이 기능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생태계 구성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개체를 얘기했죠. 인디비주얼, 그리고 개체가 모인 것들을 개체군, 파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인 것을 군집, 커뮤니티, 그리고 군집이 모인 것을 생태계, 그리고 또 그 생태계 그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 그리고 생태계와 지리학을 합한 것이 그 경관,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더 큰 그 범위로 생물권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생태계 구조와 기능 중에 오늘은 그 키워드만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생태계는 생물과 비생물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 흐름의 영역단계, 생물의 다양성, 물질의 순환을 만들어내며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여기서는 생물, 비생물, 그리고 여기 그 물질 순환,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항상 정의가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는 뭐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그 서술하시오. 그럴 때는 일단 생태계란 정의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구조에는 어떤 것이 있고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것은 생태계 기능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여기 그림에 생물계와 비생물계, 그리고 생물계는 여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태계의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비생물계는 빛, 물, 공기 이런 것들이 비생물계에서 생물계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작용, 그리고 생물계에서 비생물계로 작용하는 것을 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은 생태계의 그 기능에 관한 얘기라고 했는데, 일단 생태계 정의에서 생물과 비생물 환경이 상호관계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으로 첫 번째 그 챕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작용이 뭔지, 반작용이 뭔지, 그리고 상호작용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 생태계 구성 요소, 요거에는 생물 요소의 생산자, 거대 소비자, 그리고 비생물 요소의 무기물 환경, 유기물 환경 이렇게 크게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생물 요소의 생산자, 프로듀스를 하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독립 영양 생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녹색 식물이 되겠죠. 그리고 거대 소비자, 다른 생물이나 유기물을 섭취하는 동물 등 종속 영양 생물, 생산자와 거대 소비자 이렇게 크게 나누었는데 다음 페이지에는 또 구체적으로 나누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보기에 간단할 것 같지만 이번 시험에는 생산자가 무엇인지, 소비자가 무엇인지, 분해자가 무엇인지, 생태계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시험지에 사지 현다형으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생산자는 독립 영양 생물이다. 그리고 거대 소비자, 소비자는 종속 영양 생물이다. 그리고 이거는 식물에 관한 내용이고 소비자는 동물에 관한 내용이다. 소비자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9차 소비자 이렇게도 나누죠. 그래서 오히려 사지선다형 개념에 관한 내용들을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생태계 기능은 먹이 연쇄와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그리고 생태계 4대 기능은 안순자다, 안전성, 순환성, 자율성,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생태 기능에서는 먹이 연쇄,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질 순환 이렇게 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써놨어요. 먹이 연쇄,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먹이 연쇄라는 것은 생태계 피라미드인데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개체수는 단순한 생물 개체수를 요 피라미드형으로 나누어서 또 개체수가 많은 것 그리고 적은 것. 개체수로 치자면은 뭐 녹색 식물이나 생산자 이런 것들이 소비자 그리고 저차 소비자, 고차 소비자로 올라갈수록 개체수는 적어지겠죠. 그런 개념이고 생물량, 바이오매스에 의한 그런 피라미드 그리고 에너지에 따른 피라미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 흐름이라는 것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로 변화하고 다시 열 에너지로 변화한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연력학 제1법칙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관한 것을 에너지 흐름, 생태계 기능에다 넣어놨는데요. 에너지 보존이 무엇인지, 엔트로피 증가, 연력학 제1, 2법칙 추가 자료에도 내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보아두고요. 또 뒷페이지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물질 순환에는 물, 탄소, 질소, 인, 황 이런 순환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생태계 안정성에는 저항 안정성과 탄력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항 안정성은 생태계 변화에 저항해서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능력. 탄력 안정성이라는 것은 생태계 주변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초지 생태계와 살림 생태계의 탄력 안정성이 큰 저항 안정성, 탄력 안정성 용어가 그다지 쉽지 않은데 이것은 환경 기술사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생태학에서는 꽤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치고 있지만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이렇게 생태계 안정성에는 저항 안정성과 탄력 안정성이 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아 이론은
제임스 러블록이라는 사람이 가이아라는 그리스 신화의 대지의 여신을 지구로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물에 의해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 살아있는 지구라는 개념으로 이것은 그 환경부 그 사이트에서 그 가이아 이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공지한 적이 있어서 올렸던 사항인데, 오늘 저기 그 핵심적인 것보다는 개념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들이고요. 가이아 이론의 핵심은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 그리고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전에 생태계 탄력성, 생태계의 저항성 이런 얘기 했죠. 그런 것처럼 생태계는 항상성이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서 스스로 적당한 물리학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능동적 조절에 의한 균형 상태가 의미하는 생태계 평형의 원리,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의 흐름. 이번에는 생태계의 에너지 이동은 물질은 생태계를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이동하다, 소멸함. 지난번에 그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물질은 항상 순환한다고 얘기했고요. 에너지는 이동하다, 소멸함.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원웨이라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그 에너지는 한 방향, 원웨이다. 그리고 물질은 그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질소인 황의 순환처럼 순환한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고, 에너지의 이동 방향. 이동하다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동하는 것은 빛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 머릿속의 화학 결합 에너지로 변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변화해서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영양 단계를 따라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엔트로피 발생으로 소멸을 한다. 그리고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엔트로피, 물질계의 열적 시스템을 나타내는 물리학.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너지 제1법칙, 제2법칙 다시 한번 구별해 놨어요. 에너지의 유인 유출이 평형을 유지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우리 앞 페이지에서 에너지의 항상성, 그리고 생태계 항상성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평형, 이퀴리브리엄을 유지한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인데, 에너지가 이온 가치가 낮은 열로 변화한다. 1법칙, 2법칙 구별해 두고요.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뭐라고 그랬죠? 물질계의 열적 시스템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라는데, 이것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온 가치 낮은 열로 변화한다. 다시 말해서 그 쓸데없는 에너지로 소모해버린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이 오염된다. 이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 2법칙이 제2법칙이 작용을 한다는 내용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는 물질 순환, 생지화학적 순환이라고 해서 바이오, 지오, 케미칼 서큘레이션. 물질의 모든 이동 경로는 수도권, 직권, 대기권, 생물권, 사거형을 중심으로 생명체에 요구되는 탄소, 질소, 크고 작은 순환,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물질 순환에서 물의 순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물의 순환에는 증발, 증산, 응결, 방수, 침수, 투수,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흐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탄소 순환, 그리고 질소 순환이 있는데, 탄소 순환은 식물의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가 소비돼서 산소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그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소비되지만 호흡에 의해서는 산소가 소비되고, 또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발생하고, 광합성은 산소가 발생하고,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소순환은
대기 중에 78%로 가스로 존재한다. 대기를 구성하는 그 가스 중에 가장 커다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질소예요. 그리고 그 질소는 질소를 고정한 다음에 암모니아화 과정이 있고 질산으로 된다. 그리고 질소 동화작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탈질화작용의 5가지를 통해서 순환된다. 탄소 순환에서는 광합성, 그래가지고 광합성 작용이 있다면 질소 순환에서는 질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다른 말로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질소에서는 질소 동화작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탈질화작용, 질소가 빠져나간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순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구성 체계, 앞에서도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저기 아래서부터 얘기할게요. 구성 체계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 중요합니다. 기본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 강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학생들이 왜 중요한지 그거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구성 체계라는 것은 그 기본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한다. 그리고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한다. 그리고 생태계가 있다. 생물권이 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보면은 경광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생태계 체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거 목차 보라 그랬죠. 목차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개체 있죠, 개체군 있죠, 군집 있죠, 생태보다 하나 더 나아간 것이 경관, 생물권.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반드시 생태계 구성 체계 알아두고, 그 다음에는 또 개체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시간이에요. 개체라는 것은 인디비주얼, 하나의 생물체, 그리고 개체에는 그 변이라는 말이 존재하는데, 베리에이션, 세포간, 개체간, 종들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차이, 유전자형 변이와 표현형 변이, 선천적 변이와 비유전적 환경 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생태계와 건강, 이 수업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개체라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개체군의 생장곡선, 생존곡선이 있는데, 생존곡선은 무시하더라도 생장곡선 꼭 그림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변이 다음에는 변이와 관련된 법칙, 베르그만 법칙, 알란의 법칙, 글로벌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르그만 법칙은 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일수록 체구가 커지는 경향이라고, 사막 여우가 붉은 여우도 북극 여우가 몸집이 크면은 에너지 저장도 많이 할 수 있고,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알렌의 법칙, 황홀동물에서는 한량한 지방에 서식하는 개체의 돌출부, 온난한 지방에서 개체의 것보다 항상 작은, 돌출부가 작다는 소리는 추우니까 귀가 만약에 엄청 크다면 귀 엄청 싫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살아가려고 추운 지방에서는 돌출부의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넣어놨으니까 그냥 알아두면 되겠고요. 생식에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다. 유성생식에는 자가수정, 타가수정이 있다. 그리고 무성생식은 암수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체세포를 유지한다. 그리고 번식이라는 것은 생식과 유사하나 생식에 의해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생식과 번식의 차이. 생식은
개체수가 증가한다. 번식은. 그리고 저기 번식에는 종자 번식, 영양 번식. 지난번에 그 그림을 한번 그 칠판에 그렸던지 안 그렸던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요 번식이나 생식에 대해서는 커다란 내용들만 구체적인 것까지 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이번 1학기 중간고사도 안 보고 범위도 넓어서 가능한 한 범위 좁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저기 또 무엇이냐 참고로 아는 것으로 저기 그냥 넘어갈게요. 생물에 의한 이동, 종자에 의한 이동, 꽃가루에 의한 이동. 종자는 풍, 중력, 동물에는 부착형, 피식형, 저식형, 수산포, 기계산포, 꽃가루는 풍, 충, 조, 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큰 제목만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분포는 개체군은 어떻게 분포하느냐,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로 모여 사는데 떨어져 사는 것보다 환경 조건이 같은 개체끼리 모여 사는 것이 유지하기 때문에 모여 산다. 그리고 해체가 주어진 공간에 분산되어 환경 조건, 상호작용에 의한, 그래서 균일형과 임의형과 괴상형 세 가지로 얘기했고요. 저기 그림으로 지난번에 한번 그렸었는데 혹시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은 균일형.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그렸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 것이라고 믿고, 균일형은 엄청 균일해요. 그리고 임의형은 랜덤, 그리고 괴상, 집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형태. 그래서 균일형, 환경 조건은 균일한데 아주 드문 형태다.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개체들 간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고 경쟁은 부정적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그리고 드문 형태이지만 그래도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리고 임의형은 다른 개체와 위치와 독립적, 랜덤이라고 임의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괴상형은 집중형인데 집단 집중 분포, 가장 흔한 분포형, 서식지 자원을 공유한다.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괴상형, 다른 말로는 집중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생존 곡선에서는 생존은 상대 연령에 대한 생존 개체수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가로축은 연령, 세로축은 개체수 해서 또 1형, 2형, 3형 했는데 여기 1형은 볼록형, 2형은 오목형, 2형은 사선형이다. 그리고 이것은 볼록형은 초기 사망률 낮고 생리적 수명을 다하여 적은 수의 새끼를 출산한다. 예를 들면 사람, 코끼리, 볼록형, 2형. 그 반대로 3형은 오목형, 초기 사망률이 높고 극히 일부만 수명을 다한다. 불조개 어류. 그 다음에 사선형은 사망률이 일정하다. 그리고 다람쥐 등의 소형포들, 히드라, 야생조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곡선보다는 내가 강조했던 사항이 뭐였죠? 생장곡선이었죠. 조금 이따 나올 텐데 다시 한번 나올 때 얘기를 하겠고,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는 안전형과 발전형과 쇠퇴형이 있다. 여기서는 가로축의 이 넓이를 계산을 했는데, 요 넓이 그 개체수의 연령의 비율을 해가지고 연령이라고, 여기 이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개체수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발전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일정하면 안정한다. 그리고 요 개체수의 비율이 작다. 그러면은 쇠퇴할 것이다. 그리고 쇠퇴형을 다른 말로 벨형, 종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린 개체수가 감소되어 장차 쇠퇴할 것으로 예측되는 집단, 가장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쇠퇴형.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 인구 문제 이런 것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개체군의 크기의 유전적 다양성의 변동은 처음에는 창시자 효과와 병목 효과로 나타나는데,
창시자 효과는 종의 이주축이 개체군 내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 산에서는 유전적 다양성, 병목 효과는 시간적 변동에 따른 개체군의 편협에 발생한다. 창시자 효과 후에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 개체군의 창시자 효과, 병목 효과 자료에다가 내가 그림 넣은 것 같은데 혹시 그림 빠졌으면은 추가 자료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하겠고, 이렇게 창시자 효과는 종의 이주 축기의 개체군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를 하지만 병목 효과에서는 시간적 변동에 따라 개체군의 풀에 편협과 발생한다. 병목 보틀렉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병목 현상, 자동차 운전할 그 교통 장애 일으킬 때 한 군데로 차가 몰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것처럼 창시자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 유전적 다양성은 그 편협과 발생한 이후에는 그 유전적 다양성이 더 이상 다양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존 경쟁에 의해서 이미 유전적 다양성은 소멸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변동하는데 창시자 효과, 병목 효과는 유전적인 절멸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하고 그림 올려놨었는데 참고적으로만 보면 되는 사항이니까 기회 있으면 다시 올려놓고 내가 확인을 할 테니까 이번 시험과는 크게 그 관련해서 그림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고요. 개체군의 소멸은 유전적 부동이다. 제네틱 드리프트, 라이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우연히 무작위로 특정 유전자 변화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유전적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유전적 부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병목 효과, 창시자 효과 요거 그림으로 다른 그림도 해놨었는데 그 다른 그림이 내 생각에는 더 이해하기 좋다고 해서 올려놨었는데 정말 올려놨던 거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보고, 아니면은 이 그림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여기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별로 거의 없죠. 그다음에 점점 유전적 다양성이 여기는 증가하다가 병목 효과를 지난 다음에서는 요거 동그라미만 남았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갖고 여기 창시자 효과, 병목 효과 다시 다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절멸의 소용돌이 이유는 무엇인가? 근친 교배, 유전적 부동, 유전자 다양성 수실, 낮은 생존율과 변실력, 더 작은 개체군으로 축소, 상기 과정의 악순환, 중국의 절멸을 초래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빨간색이요?